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에 양만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선비는 양씨 집안의 3대 독자로 홀어머니를 모시며 과거 준비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가 삭바느질해 가며 어렵게 뒷바라지하여 글 공부를 시켰지만 나이 30이 되도록 낙방만 하는 보잘것없는 서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과거에 응했지만 역시나 낙방하고 풀 죽은 모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선비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 그지없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떠났는데 이 꼴로 어머니를 어찌 뵐지 암담하기만 하구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길을 걷다 보니 날이 어둑해져 더 늦기 전에 묵을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멀리서 주막에 불빛이 보이자 양선비는 주막을 보고 오히려 어두운 안색이 되더니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엽전 몇 양이 전부인데 오늘 밤 쓰고 나면 앞으로 며칠은 꼼짝없이 굶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에 빠진 양선비의 뒤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드나들게 한쪽으로 비키시오. 주막 앞까지 간 양선비가 자신도 모르게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자 주막을 찾아온 손님 중 한 명이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양선비가 옆으로 비켜서며 쳐다보자 팔척 장신의 우람한 체구를 가진 중년 남성이 자신을 한번 쳐다보더니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20살 정도 돼 보이는 처녀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양선비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적지 않이 놀랐는데 앞서 있는 자의 덩치도 어지간한 남자의 2배쯤 돼 보였지만 뒤따라가던 여인의 몸도 웬만한 장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컸던 것이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서 있던 양선비에게 갑자기 주모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선비 양반, 뭘 그렇게 멍 때리고서 계시오. 들어올 거면 어여 들어오시오. 이 근방의 인가라고는 우리 주막밖에 없어요. 괜히 밤이슬 맞고 고생하지 말고 어여 들어와 몸이라도 녹이시구려. 주모의 말에 양선비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기로 마음먹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이미 사람이 꽉 차 시장 한복판처럼 정신이 없었는데 장사꾼부터 선비들까지 먹고 마시며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누구 하나 양선비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양선비를 주모가 붙들고 가더니 누군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자리가 모자라 이 선비님하고 합석해서 드셔야겠네요. 불편하시더라도 좀만 참으시고 국밥은 제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그럽시다. 주모가 양선비를 데리고 간 자리에는 문 앞에서 본 덩치 큰 중년인과 또 한 덩치 하는 처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양선비를 쳐다보자 그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앉으시구려. 양선비가 자리에 앉자 주모가 밥이 가득 담긴 뜨끈한 국밥 2그릇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주자 그들은 숟가락을 들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은 뭘로 드릴까요?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주시오. 네, 그러지요.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시고 술도 한 덩이 내오시오. 그리고 안주할 만한 고기라도 있으면 넉넉히 주시오. 덩치 큰 중년이는 국밥을 먹기 무섭게 한 그릇 비워내며 말하자 양선비는 그 먹성에 놀랐는데 일행이던 처녀의 먹성도 그에 못지않아 어느새 국그릇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걸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집 떠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야위어 보이는구나. 바깥 나들이를 할수록 잘 먹어야 한다. 네, 삼촌 안 그래도 든든히 먹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양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에 포동포동 살이 잔뜩 올랐는데 야위었다니. 저런 처녀를 먹여 살리려면 기둥 뿌리가 뽑혀 남아나지 않겠구만. 혼자 이런 생각에 잠겼을 때 주모가 세 사람 앞으로 다가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객방에 자리가 없네요. 남는 뒷방이 하나 있긴 한데 불편하셔도 세 분이 같이 하룻밤만 묵으시면 어떨런지요. 주모가 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특히 젊은 처녀를 쳐다보며 어렵게 말하자. 아니, 아무리 사람이 꽉 찼다 해도 어찌 처음 보는 남녀가 한 방에 지낸단 말인가. 내 조카라도 자네들이 자는 방에 같이 묵게 해주게. 나는 이 선비와 함께 방을 쓸 테니. 그것이 일하는 손이 많이 늘어나 저희도 작은 방에 5이 끼어 자는데 도저히 저 처녀는 누울 자리가 안 납니다요.
주모가 말하며 처녀를 힐끗 쳐다보자 웬만한 여자라면 부끄러워할 것도 하건만 그녀는 그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사정이 이러니 오늘 하루는 저 선비님과 같이 방을 쓰도록 하지요. 저는 삼촌이 계셔서 괜찮아요. 이런. 처녀의 말을 듣고 난감해진 것은 양선비였는데 허나 그도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과 같이 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세 사람을 주모가 데리고 간 곳은 주방 뒤편의 작은 골방이었는데 세 사람이 눕기에도 꽉 차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온 세 사람은 어색함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삼촌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부자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운데서 잘 테니 젊은 선비는 불편하더라도 문 앞에서 자야겠소. 순덕이는 안쪽에서 자리를 깔고 눕거라.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 빨리 잠자리에 들자꾸나. 말을 하고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방이 떠나갈 듯 코를 골아대니 남은 양선비와 처녀만이 어색함에 방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선비님, 불편하더라도 쉬시지요. 저도 먼 길을 걸어와 먼저 눕겠습니다. 그러시오. 말을 마친 처녀도 이불에 누워 얼마 안 돼 코를 골며 잠에 빠지자 양선비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갖은 상념에 빠져있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양선비는 방 안에 혼자 남겨져 있다 깨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아침부터 밥을 몇 그릇째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먹는 걸로는 조선 팔도에 따라갈 사람이 없겠어. 처녀가 그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하자 양선비도 따라 인사했는데 어젯밤 두 사람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쳐 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양선비가 아침을 거르고 일찍 출발하려고 하자 그런 그를 주모가 붙들고 말렸습니다. 선비님, 어찌 겁도 없이 혼자 산을 넘으려고 그러시오. 참 간도 크셔라.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이셔요? 아니, 혼자 산을 못 넘을 이유라도 있어? 당연히 있죠. 이 앞산에는 호랑이가 나와 사람을 물어가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걸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 장사꾼들도 아침 일찍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저리 기다리는데 닭 잡을 힘도 없어 보이시는 선비께서 혼자 산을 넘다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을 넘도록 하셔요. 은근 자신을 깔보는 주모의 말에 울컥하는 기분이 올라왔지만 사실 자신이야 평생 글 공부 외에는 힘쓰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 참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가는 길이 맞아 함께 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은 돼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 중에는 어제 양선비와 한 방을 썼던 중년인과 처녀도 있었는데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쌩긋 웃어 보이며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거참, 젊은 처녀가 부끄러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아무리 인척이 있다고 해도 처음 보는 남정네와 자는데 세상 떠나가라 코를 골고 자지 않나. 남들 보는 데서 밥을 서너 그릇이나 비우질 않나. 저런 여인의 집안은 꽤나 골치 좀 썩이겠구만. 자신의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다. 일행이 저만치 앞서니 양선비도 뒤처지지 않으려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길을 걸은 지 반나절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덩치 큰 중년인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런 서찰을 주먹에 두고 왔구나. 어떡해요? 삼촌 지금이라도 돌아가 찾아볼까요? 아무래도 다시 주막에 다녀와야겠다. 너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내 점심 먹을 동안 부지런히 다녀올 테니 이들을 따라서 먼저 가고 있거라. 그렇게 중년인이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갔고 얼마 뒤에 점심을 먹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게 되자 양선비의 눈에 그 처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행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보찜 속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처녀가 고개를 돌리다 양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웃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주먹밥이 모자라 보이는데 제 거라도 좀 드릴까요? 아, 아니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하오. 아닌 게 아니라 양선비의 주먹밥은 달랑 2개밖에 되지 않아 처녀의 눈에는 많이 모자라 보였을 것이었는데 양선비는 그것마저도 아껴 먹어야 될 처지였습니다. 얼마 후 식사를 마친 일행이 짐을 챙겨 길을 나섰고 그때까지도 처녀의 삼촌이 오지 않자 양선비는 걱정스런 마음에 그녀를 쳐다보자 처녀는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 마냥 이리저리 둘러보고 혼자 흥얼거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리 천하태평인지 저 처녀야말로 겁이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어딜 그리 바삐 가시려고 그러시나? 가실 때 가시더라도 계산은 하고들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 같이 힘없고 불쌍한 사람도 먹고 살지 않겠소. 갑자기 산속에서 거친 복장을 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앞선 장사꾼들을 위협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양선비는 한눈에 산적들을 알아보고 뒤로 도망치려 하다 한 산적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본 산적이 대뜸 양선비에게 달려들어 가슴팍을 차버리니 힘없는 양선비는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선비님, 괜찮으세요? 처녀가 양선비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고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보시오. 괜히 남들은 양심껏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데 개 중에는 지만 살겠다고 내빼는 잡것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우리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종류의 종자들이요. 그러니 괜히 몸 상하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얼른 끝내고 가던 길 가십시다. 두목의 말에 장사꾼들은 품속에서 돈을 꺼내 얼마씩 산적들에게 바쳤고 그 양이 성이 차지 않는 이들은 산적들의 으름장과 협박에 돈을 더 내주어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내 양선비와 처녀의 차례가 되자 두목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이, 새님, 당신은 특별히 도망치다 우리가 힘쓰게 만든 죄로 갖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놔야겠네. 옆에 둥글둥글하신 처녀께선 조금만 성의껏 내시고. 두목의 협박에 양선비는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픈 와중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어제 주막에 들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려 지금은 빈털터리요. 이번만 보내주신다면 다음에는 꼭 성에 표시를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그냥 보내주시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 새님이 우리가 헛것으로 보이시나 좋게 말로 하려니 안 되겠네. 얘들아, 돈을 못 주시겠다니 한번 탈탈 털어드려라. 두목의 명령에 산적 서너 명이 달려들어 양선비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 그 모습을 본 처녀는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처녀께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재물들 중에 조금만 나눠주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복 받으실게요. 그게 저희 삼촌께서 돈을 다 가지고 계신데다 지금 주막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가셨다. 조금 있으면 오실 테니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허, 처녀의 말에 산적 두목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처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자,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 이 오라버니가 좋게 말할 때 조금만 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두목의 협박에 처녀는 울음까지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 삼촌이 오실 테니까 그때 꼭 드릴게요. 세상 서럽게 울며 하는 처녀의 말에 산적 두목도 뭐 이런 게 다 있나.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다 이내 입맛을 쩝쩝 다시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털고 뭐라도 나온 거 있으면 가져와봐. 저 두목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이런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왜 이리 사납다냐. 여기 처자께서도 가진 것 한 푼 없다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목?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지. 둘 다 묶어서 산채로 가자. 두목의 말에 처녀는 흐느껴 울다 놀라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삼촌이 금방 오실 테니 그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처자네 삼촌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가서 못한 셈이나 마저 치르자고. 그렇게 양선비와 처녀는 산적들에게 끌려갔고 산길을 한참 걸어 산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창고에 갇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선비는 밤새 끙끙 앓다 새벽녘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는데 자신의 옆에서 처녀가 세상 떠나갈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자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선비는 아침이 되길 기다리다 새벽 딸기 우는 소리에 처녀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능이 배겨 잠을 잘 수가 없네. 어머 선비님, 정신을 차리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밤새 끙끙 앓으셨는데. 그것보다 이곳은 대체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처녀는 양선비가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은 것부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모두 풀려났지만 자신들 두 사람만 빈털터리라 산적 소굴로 잡혀온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헛내 신세가 이제 산적 소굴에까지 끌려오게 되다니 더 이상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려. 선비님, 기운을 내세요. 산적 두목이 우리를 잡아오면서 셈을 치르자고 했으니 조금 있으면 우리를 풀어주겠지요. 양선비는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으로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순수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선비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그녀 또한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리며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니 어서 나오시오. 아침이라는 소리에 처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내의 뒤를 허겁지겁 뒤따라갔고 양선비도 불편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산채는 생각보다 꽤 큰 데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 마치 작은 마을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내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전날 만났던 산적 두목이 두 사람을 보고하는 체하였습니다. 어이, 처자하고 새님께서 잘 주무셨는가? 어제 우리가 좀 거칠었는데 선비 양반, 몸은 좀 괜찮으시오? 산적 두목의 물음에 양선비는 속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듯하였으나 성질대로 굴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하니까 잘들 지내들 보시오.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근심에 쌓여 숟가락을 잘 못 드는 양선비와 달리 처녀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아이고, 처녀가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네. 내 밥을 더 갖다 줄 테니 모자란 게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요. 인심 좋아 보이는 중년 안악이 처녀를 보며 말하자 그녀도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아주 맛있네요. 국도 있으면 더 주세요. 그래요. 내 많이 갖다 줄 테니 많이 들어요. 그날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밭을 개간하는 데 나가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바위를 치우는 등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허나 생전 처음 밭일을 하며 힘들어하는 양선비와 달리 처녀는 장정들을 도와 바위를 들어 옮기는 등 여인의 몸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하며 싹싹이 굴자 마치 산채 사람들과 몇 년은 알고 지낸 듯 금방 어울리며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양선비는 속으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 그녀가 못마땅하게만 보였습니다. 저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산적들 속에서 저리 태평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녀로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을 대하는 산채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는데 양선비에게는 사내로 태어나 힘도 제대로 못 쓴다며 갖은 구박과 놀림을 하기 일쑤였고 처녀와는 수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지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 산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밭을 일구고 땅을 고르던 중 그날따라 양선비는 더욱 힘에 붙여 일하는 것이 몹시 고되었습니다. 저 새님 일하는 것 좀 보소. 8살 먹은 아그들이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구먼. 여기저기서 자신을 타박하는 소리에 양선비는 오기가 이러 없는 힘까지 쥐어 짠의 힘을 쓰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 자리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고 쓰러진 양선비를 처녀가 끌어안고 몇 번을 소리내 불렀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양선비가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의 눈에 맞은편에 앉은 채로 졸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자.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자 그녀가 눈을 뜨더니 양선비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정신이 좀 드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허기가 지는 것 빼곤 그런대로 괜찮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죽이라도 써올게요. 처녀가 밖으로 나가자 양선비는 그녀가 자신을 간호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알 도리가 없어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그 순간 방 밖에서 산적 두목의 목소리가 들리며 방문이 열리더니 그가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누워 계시오. 매를 맞아 장독이 쌓인 데다 갑자기 힘든 일을 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이오. 이전 같지 않게 산적 두목이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선비께서 쓰러진 뒤에 순덕이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새벽녘까지 간호하였소.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선비 걱정만 하며 애태웠소이다. 두 사람이 우리 산채에 들어와 고초를 겪게 하여 선비께 미안하구려. 몸을 추스르시고 나아지면 순덕이와 산 아래로 보내드리겠소. 그가 말을 마치고 나가자 양선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썼다니 나는 항상 그녀에게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옹졸하기 짝이 없었구나.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식기 전에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양선비는 죽 한 그릇을 모두 비워내고 그녀를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자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쓰러진 저를 밤새 간호해 주셨다고 들었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고 기회가 되면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선비의 말을 들은 그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그 또한 그녀를 마주 보지 못하고 어색해하며 딴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양선비의 몸이 나아질 때쯤 한장정이 얼굴이 사색이 돼 뛰어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얼른 나가봐야겠다. 왜요? 무슨 일이 났어요? 일단 얼른 가보자. 늦었다간 여러 사람 잡겠다. 장정의 성화의 양선비와 처녀는 무슨 사단이 났나 급한 마음에 뛰어가 보니 산채 입구에 두목을 포함해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살벌한 기색으로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산적 몇 명이 멍투성이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덩치가 매우 크고 나이가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처녀가 그를 쳐다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삼촌? 순덕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처녀의 삼촌이었고 그는 처녀와 헤어진 이후 주막에 들렀다. 가던 길을 다시 찾아가 보았으나 그녀를 찾지 못해 속을 까맣게 애태우다. 우연히 산적들의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에게 듣고는 혹시나 조카가 산적들에게 잡혀갔을까 하는 생각에 온 산을 뒤져 산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하던 산적들은 중년인이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막아 세우다 그의 손에 두들겨 맞아 쓰러져 버렸고 처녀의 삼촌은 그중 한 명을 닥달해 처녀가 산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화가 나서 산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 줄 아느냐? 죄송해요. 삼촌 안 그래도 오늘 산을 내려가 삼촌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 서 있던 산적들은 어쩔 줄 몰라 두목의 눈치만 살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산적 두목 역시 캥기는 것이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만 쳐다보았습니다. 처녀의 삼촌은 그동안 고생한 것이 화가 가라앉지 않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적들을 모두 혼내주려 했으나 처녀가 만류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자 화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조카와 함께 조용히 산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선비와 처녀가 떠나게 되자 산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소. 순덕이도 항상 건강하거라. 네, 모두 건강하세요. 양선비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고 처녀는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며 산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반나절을 걸어 내려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양선비는 처녀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삼촌이 자리를 비켜주자 그녀가 양선비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 이름은 고순덕이에요. 며칠을 함께 보냈는데 제 이름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은 양만복이요. 조부님께서 세상 복을 많이 받으라고 지어주셨는데 참 촌스러운 이름이요. 그의 말에 처녀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기 좋네요. 저는 이 길로 20리 정도 가면 나오는 해월리란 마을에 살아요. 봄이 되면 복사꽃이 아주 예쁘게 펴볼 것이 많지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네요. 부디 항상 강령하셔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인사를 하고 떠나자 양선비는 뭔가 말을 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던 양선비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고향 집에 도착한 양선비를 보고 그의 어머니는 고생이 많았구나. 밥을 차려올 테니 씻고 쉬고 있거라. 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그는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양선비는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봤지만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책망도 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고민만 깊어지자 어느 날 그가 짐을 챙겨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며칠 동안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딜 가려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금방 다녀와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비는 그 길로 길을 나섰고 그녀가 말한 대로 수소문 끝에 해월리라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밭을 가는 농부에게 처녀의 집을 물어보았습니다. 아, 순둥이? 고시 가문의 순둥이를 찾아오셨구만. 아닙니다. 순둥이가 아니라 순덕입니다. 아이고, 개가 개요. 이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밤나무 한 그루가 있을게요. 그 뒤에 큰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순둥이가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농부에게 인사하고 그녀의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양선비는 마음이 세차게 뛰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농부가 말한 대로 큰 밤나무를 지나자 잘 지어진 초가집이 나왔는데 양선비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서 있다. 어떤 건장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어물쩡거리시오? 아이고 놀래라. 도둑질을 하던 사람처럼 양선비가 깜짝 놀라자 청년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큰 소리쳤습니다. 보아하니 글 읽는 선비 같은데 무슨 일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이오? 저 그것이 그러니까. 바깥에 소란을 들었는지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는데 처녀와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을 보고 양선비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런 그를 보고 처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잘 지내셨습니까? 순덕아 너 아는 사람이냐? 응, 오라버니 잠깐 저리 좀 가 있으시오. 양선비는 그녀의 삼촌을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뭔가 못마땅한 듯 굳어진 얼굴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찾아오셨네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다가 그냥 그게 참.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녀의 말에 양선비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그 전에 부끄럼 타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기다리다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가려고 했어요. 네, 이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하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주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들의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처녀가 양선비가 아니면 평생 노처녀로 살다 늙어 죽겠다 협박 아닌 협박에 그녀의 삼촌도 끝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여 잘 이겨내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